방금 보셨던 내용처럼 지난 3월 새로 항공면허를 받은 신생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내용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40대 최연소 항공 CEO인 강병호 대표가 창업해서 면허 발급을 이끌었었는데 면허를 받자마자 자본금을 많이 낸 대주주 측에서 경영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원 싸움을 빚고 있는 겁니다. 산업부의 김주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에 그러니까 신규 면허 취급하고 나서 뭐 대표 갑자기 바꾼다 뭐 이런 얘기 그때 당시에 김주영 기자와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좌절이 됐는데 이번에는 현재 대표하고 대주주하고 또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에어로케이의 지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로케이의 지주회사 AIK가 지주회사로서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요. 지분율을 보면 에이티넌 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지분 38%를 들고 있고 현재 에어로케이 대표인 강병호 대표와 부방이 각각 지분 9% 안팎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업자이자 현재 대표인 강 대표는 현재 대표이지만 대주주와의 지분 격차가 약 4배에 이릅니다. 에어로케이는 3월에 면허를 받고 나서 회사의 가치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항공업은 강학 면허 사업으로 면허를 받기 전과 후의 가치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면허를 획득하자 애초 자본금을 많이 납입한 대주주 측에서 직접 경영을 하겠다고 나섰고 자신들의 측근 인사로 대표를 교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에이티넌 파트너스의 이민주 회장은 지난 3월 면허를 받자마자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70대 언론계 원로인 A씨를 대표로 바꾸려고 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에어로케이의 지주회사인 AIK 대표로 A씨를 앉혔고 A씨를 통해서 자회사인 에어로케이의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주주 측에서 이제 측근을 올려놓은 다음에 실질적인 경영을 지금 맡기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사례가 또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한번 지적을 해주시죠. 네, 지난 3월 국토부가 에어로케이의 대표 변경을 반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항공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운항을 허용하지 않고 면허를 내주는 것이고요.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면허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대표가 바뀌면 애초 심사 단계에서 제시했던 사업 계획이 바뀔 여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항공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즉 국토부가 반대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인데 대주주 측에서는 국토부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경영을 통해서 사실상 자회사에 대해서 경영 전면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에어로케이에서 에어부산 출신의 부사장이 영입됐는데 이 역시 대주주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 변경이나 경영 간섭을 통해서 애초 제시했던 사업 계획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대표인 강병호 대표는 에어로케이를 만들면서 사우스웨스트와 같은 선진 LCC형 모델을 지향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게이트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30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운영 효율을 높여 줄이겠다고 했고 청주공항의 공항 수수료가 저렴한 특성을 활용해서 운임을 기존보다 30%가량 낮추겠다고 했는데 현재 대주주 측에서는 그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가자 현재 에어부산형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LCC가 6곳이 있는데 기존과 똑같이 할 것이면 국토부가 면허를 내준 의미가 없겠죠.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점이 그만큼 대표 변경이 회사의 사업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사업 계획의 중대한 변경은 면허 심사 취소 사유이기도 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준 것처럼 지금 대표와 대주주 간의 사업 계획이나 경영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단어도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옥상옥 경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앞에서 설명을 해준 것처럼 지주 회사가 자회사 경영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면 사실 이건 자회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거의 뭐 지주회사 안에 한 사업부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인 문제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법조계에서는 에어로케이의 현 대표와 대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상법상 법인격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인격 남용은 법인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법인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자회사가 독자적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의 일부로 운영될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또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의 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채무 면탈 등에 쓰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에어로K의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AIK, 그 뒤에 있는 제주주에 의해서 에어로K의 지배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법조계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의 존립이라든가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영권 분쟁의 문제 때문에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어떤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자회사의 독립성 부분이 이제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네.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변호사가 얘기한 것과 같이 그 회사의 거버넌스, 즉 경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법인격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 보면 에어로K도 그렇고 이전에 에어로프레미아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받자마자 이런 경영권 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지금 투자 업계에서도 이런 항공업계의 특성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당연히 나올 테고 상황이 이 정도면 면허를 내준 국토부 입장에서도 좀 난감하겠네요. 네, 항공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기관 산업으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통상 면허를 받은 뒤에 수익이 나기까지 수년이 소요됩니다. 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 역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까지 5년 넘게 걸렸습니다. 사실 신생 LCC들은 국토부가 자본금 요건으로 내건 150억 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벤처 투자자, 사모펀드 등 각계에서 자금을 끌어모은 측면이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자들은 항공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는 데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신생 LCC들은 이제 면허를 받았으니 사업이 안정화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고 그 사업이 계획대로 지켜지는지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경영 간섭 논란이나 대표 변경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3월 면허를 내준 3곳의 신생 LCC 가운데 2곳에서 벌써 경영권을 둘러싼 잡음이 일면서 국토부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토부가 애초에 면허를 심사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소홀히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항공 면허가 발급된 세 항공사 중에 2군데가 지금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거든요. 이것은 뭔가 면허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국토부는 이번 사안을 정말로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의 시각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유사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국토부의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신생 LCC의 경영권 분쟁은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주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